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공급 진도. 자, 일본 교재 52페이지 오면 돼요. 52페이지 보십시오. 52페이지예요.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오면은 자, 왼쪽 하단에 봅니다. 왼쪽 하단에 그 양괄호 2번 해가지고 양쪽에 괄호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권자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 52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둡니다. 그대로 두고 이제 교재 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 오늘 강의를 드려야 될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4시간 동안 강의 진행되던 것을 여러분께 잠깐 복습을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할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자, 지난주 거 잠깐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이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저희들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했죠.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핵심이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 국토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렇게 국토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시고,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국토계획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들을 지난주에 구형을 한 거죠. 광역도시계획을 보셨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냥 광역도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냥 안다고 하시면 돼요. 광역도시를 들어봤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와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됩니다. 이것을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죠.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은 한 개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부산시 관할구역을 단위로 부산시 도시계획을 수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평창군은 한 개의 군이 되잖아요. 그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도시계획이 있고, 군지역은 군계획이 있고, 합하면은 도시군계획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도시군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죠. 그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10년, 20년 이후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냥 가야 됩니까? 계획을 해서 가야 됩니까? 어떤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개발하고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산시는 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발전하고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려고 구체적인 정책 6개죠. 6개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법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냐면은,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떤 것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을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그 6개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잠깐 몇 개만 보겠습니다. 다 보진 않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첫 번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것,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는 것을,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밑줄을 쭉 끄면서 그 4개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구역. 몇 개가 되죠? 3개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다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적과 군지역에다가 새로 지정하거나 이것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시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거든요. 부산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시에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부산시에서 입안을 하고 이것을 최종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이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철도, 항만, 종합운동장, 광안대교, 한강대교, 서울의 고척동에 있는 야구 돔 경기장, 이것은 전부 도시 기반 시설이고요. 이 도시 기반 시설을 도시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광안대교를 설치할 때는 근데 이런 광안대교는 쳐다볼수록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진짜 멋있고요. 이게 만약에 홍콩에 있고 LA에 있고 해서는 정말 세계적인 명작이 있을 거야. 그죠?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세계적인 명작인 것 같다. 아우, 멋있어요. 광안대교. 좋으시겠습니다. 광안대교를 가지셔서. 그런가요? 그런 광안대교를 설치한 것은 기반시설 설치거든. 이런 광안대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가 결정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했고요. 지난주는 어디까지 진도 나가냐면은 이런 정책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등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정책을 부산시 관할구에서 정책으로 입안합니다. 그때 정책 입안권은 서울시장이 이룹니까? 부산시장입니까? 부산시장이 정책 입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나 기반시설 설치를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부산시장이 올라갑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님. 그래서 전국의 도시의 시장님들, 전국의 군 관할구역의 군수님들이 이런 정책 입안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지난주에 여기가 부산시 녹지지역이에요.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의 부산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무엇이라고요?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이에요. 이 녹지지역을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택지가 좀 부족한 거예요. 택지가 좀 부족하니까 택지가 부족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 택지를.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 만들 수도 있고 인천의 송도 신도시.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산을 녹지 좀 그 보존 가치가 좀 낮은 녹지를 해제해서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주거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용도지역을 봐요. 이런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부산시장이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그 입안권자, 입안 절차까지 배운 거라고요. 그때 입안을 위해서는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난주에 필기를 한 거죠. 지난주 필기는 이제 그 3단계가 아마 이 정도의 필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정책이 입안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안했느냐면 제일 먼저 뭐 했죠? 기초조사입니다. 이 절차만 기억해도 돼요. 기초조사. 근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아, 지난주에 들었어. 맞아. 기초조사 했었어. 그 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은, 녹지지역에는 나무 잘라버리고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거 아닙니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버리면, 여기에 인구가 수만 명이 늘어나겠죠. 3만 명이 늘어날지 5만 명이 늘어날지 조사합니다. 이것을 기초조사한다고 합니다. 기초조사.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그럼 이때 주민은 저 강원도 평창 국민입니까? 부산 시민입니까? 부산 시민으로부터 부산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해서 택지 조성하려면은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공고하고 열람합니까? 이 도시공 관리계획 안, 이 안건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이런 정책이 입안될 겁니다.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고하고 도시공 관리계획 안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 부산시청에서 14일상 공개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니까 국회입니까? 부산시 의회입니까? 부산시 의회, 지방의회 의견 정책 의견을 듣고 정책 입안을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도 나온 거 여기까지. 부산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기초사하고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듣고 부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책 입안이 이루어진다. 정책이 결정됐습니까? 입안입니까? 입안. 정책 안건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것을 정책 안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입안이죠. 입안이 아니고. 너무 썰렁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 입안된 정책을 누가 결정할까? 결정권자. 누가 정책을 결정할까? 그리고 이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입안된 정책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될까를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복습해 드린 거고,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결정권자, 누가 정책을 결정할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모십니다. 52페이지 오니까 양가로 이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발표하십시오. 이 시험 자주 나와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원칙적 결정권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재 보세요. 자,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밑줄 거십시오. 시도지사 밑줄 거세요. 그 다음에 손 떼시고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당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당 군수는 줄 거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거기서 시당 군수의 결정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시당 군수에 줄 것이면은 책을 찢어버리고 바꿔요. 새 걸로 알겠죠? 네. 한번 보자. 우리 형님도 시당구세에 줄 거는 거 아닌가? 책 바꿔야 되는데. 안 끄시고 다행이네요. 네. 자, 여러분, 입안된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합니까?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줄 끄지 마세요. 다만,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고 합니까? 대도시라 그래요. 대도시는 해당 시당. 그럼 해당 시당이 누구죠? 대도시 시장이잖아요. 가로 안에 대도시 시장 줄 거예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입니다.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 두 개예요. 다만 줄 거죠.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도 줄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다 줄 거예요. 시당구에서 직접 결정한다.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당구에서 직접 결정한다. 시당구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밑에 몇 개 있죠? 2개.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묶어주세요. 그 동그라미 1번은 꼭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시당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줄 거면 되죠. 거기까지만. 시당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당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자, 거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봐주세요. 자,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정책 결정입니다. 결정권자. 자,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금방 교재에 미칠 거 드렸죠. 그래서 이런 필기 필요 없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를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시도지사를 하면 배웠죠. 5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도지사.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면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모든 도의 도지사까지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결정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시는 무슨 시죠?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잖아.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경남 창원시,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잖아요. 근데 인구가 50만 넘어요. 이런 시를 무슨 시라고 합니까? 이 법에서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장으로서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으로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중요한 정책은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니까 국토교통부장을 의미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봅니다. 52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예외적 결정권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출가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우리 공급 시간에는 중앙정부를 의미합니까?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1, 2, 3번이에요. 묶어주시고요. 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빚을 것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입니다. 아니 여러분,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도 정책을 입안했는데 하급기관은 시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밑줄 그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입니다.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정과 변경을 위한 결정권은,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안 놓아요. 국토교통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만요. 그린벨트가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은 이것도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실 텐데 그린벨트는 우리 그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 주변의 녹지를 그린벨트로 안 묶었다면은 여러분 영도 고갈산 없고요. 여기 황령산 없고요. 그리고 금정산 없고요. 서울의 청계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없을 거예요. 다 개발했을 거예요. 밀어서. 다 잘라 먹을 수 있게 나무. 그럼 우리 저 황령산이 없고 영도에 고갈산이 없고 부산에 금정산이 없는, 그죠? 백양산이 없는 부산 생각이 싫죠. 그죠? 서울에 남산이 없고 관악산이 없고 북한산이 없는 거 싫죠. 그건 우리 도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이고 휴식처라고. 그것은 개발하고 해소내야 됩니까? 자손 만대에 물려야 됩니까? 자손 만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게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이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새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결정권을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주면은 시도지사들은 지역개발 명부를 내세워서 해당 지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린벨트 그대로 둘까요? 풀까요? 마음대로 풀어볼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선거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만약에 부산시장이 된다면 이 지역의 개발을 맡고 있는 그린벨트에 풀어가지고 그 그린벨트에다가 도시 첨단 사업단지 유치하고 막 그렇게 연설할 걸? 괜찮았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금방 해소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개발 명분보다는 특정인의 시장 당선보다는 자손만대에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남겨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도요. 공공목적이 아니면은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할 수 없는 공공목적이 아니면 중앙정부도 그린벨트는 손대지
안 와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혼자 많이 외우고도 낫죠. 그린벨트 지정하고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죠. 출가십시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배우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밑줄 보고 드십시오. 아무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꼭 외워야 됩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인사만 해두고 다음에 이제 서서히 반복하면서 외우고 가자고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입안된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하는지 결정구제 정리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고 중요한 정책, 개발지원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운 거죠. 그러면은 이 결정구제가 정책을 결정할 때 부산시에서 녹지지역을 주소로 변경하는 정책을 부산시장이 입안을 했는데 결정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결정하니까 시도지사의 부산광역시장 포함되어 있죠. 부산시장님은 도시공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입안권도 갖고 있고 본인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결정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단 부산시 관할구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지만 결정은 부산시장이 합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부산시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에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중앙정부가 해제를 결정해 준다면 그때 입안한다고 보통. 마음대로 입안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안 되겠는데 공공목적이 아닌데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결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린벨트는 지켜주고 있구나. 감사한 법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장은 부산시 녹지지역을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몇 단계를 거쳤죠?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이 됐거든요.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결정할 때는 2가지 단계인데 이 목차를 외우시면 됩니다. 목차만. 제목 외우십시오.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안할 때 몇 단계? 3가지 단계. 입안된 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 몇 단계? 2가지 단계. 그렇게 되죠. 자, 그 결정 절차를 또 제가 찾아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수업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가시는 것도 네, 저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찾아드릴게요. 오십시오. 60페이지. 60페이지 오십시오. 60페이지 오시면 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결정 절차. 발표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결정 절차. 몇 단계를 거치죠? 2가지 단계. 2가지 단계니까 결정 전에 사전에 협의해야 되죠? 쭉 내려오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사전 협의. 60페이지 조 밑에 양괄호 2번. 사전 협의 찾으셨습니까? 줄 것이고 협의를 눈에 확 들어오게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 그 다음에 건너편에 봅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줄 것이죠. 제일 위에 61페이지 맨 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정 절차는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이 목차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딱 보이잖아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차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용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재를 협의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봅니다. 사전협의 동그라미 1번.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며칠 거주세요. 손 떼고.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를 결정하려면 자, 줄 것입니다. 미리 관계행정기관에 장 줄 거예요. 관계행정기관 장과 뭐 해야 되죠? 미리 협의합니다. 협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를 결정하되 누구하고 협의하죠? 관계행정기관장과 도시공관리의 결정 전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죠. 2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손 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의 결정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협의할까요? 줄 거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줄 것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도지사의 협의 대상과 국토부 장관의 협의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봐주시고요. 자, 보시고. 자,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 결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느냐면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돼요. 시도지사의 협의 대상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고, 그 다음에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오지선에게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지선에 한 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군지 구분은 못해도 시험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처음 공부하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쓸데없이 궁금하면 또 거기에 발목이 잡히니까 앞으로 궁금해하지 말고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군지 저에게 안 물어보게 미리 좀 이야기 좀 해버리려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시험을 위해서 필요 없는데 외우지는 말고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교재를 읽기 쉬워요.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군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합니다. 이런 걸 적어놓고 외우면 시험이 안 돼요, 이제. 관계행정기관장하고 이런 거 듣고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보시고요.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교양을 풍부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봐줘요. 부산시 녹지적 30만 주들 주구주를 바꿀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행정기관장 볼게요. 여기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청장 관계돼요, 안 돼요? 이 결정은 녹지지역을 주구주로 변경하는 관할이 부산시 해운대구라고. 해운대구청장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지지역이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 산을 관할하는 관청이 어디죠? 산림청 관계되겠네. 산림청 관계됩니다. 여기 녹지지역 안에 생산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답 과수 농지가 있어요. 농지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참 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와, 길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길어. 그죠? 농림부 장관. 그 다음 여기에 녹지지역에 군부대가 있다? 그러면 이 녹지를 주구주를 변경해서 아파트 택지 개발하려면 군부대는 그냥 둬야 되면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죠. 국방부가 관계되구나. 국방부. 많아. 국방부가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녹지적 30만 주들 주구주를 변경해서 나무 잘라버리고 택지 개발하면 녹지는 보존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누가 기절합니까? 환경부 장관이 기절합니다. 이 정도면은. 녹지 30만 주들 개발한다고 환경부에서 기절한다니까, 진짜. 환경부 관계되네. 많아. 여기 녹지 나무 잘라버리고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버리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 지어야 됩니까? 없는 학교 만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몇 개 지어야 될지, 중학교 몇 개 지을지 미리 예산하고 해서 학교 지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관계됩니까? 국방부인가 교육부입니까? 교육부. 그리고 이 정도 하죠. 부산시청에서 녹지지역을 주구주로 30만 주로 변경하려니까 이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이 행정기관장과 부산시당은 사전에 결정 전에 협의하라는 거죠.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이전에 협의하고, 맞죠? 어디로 옮겨갈 건지, 이전 비용을 부산시가 얼마 부담하고 국방부가 얼마 부담하게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협의하라는 거죠. 관할하고는 해운대구청장 몰래하면 얼마나 구청장 섭섭하겠어. 시장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할 거 아니야. 구청장도 부산시에서는 택지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부산시 녹지적 30만 원을 주구주로 변경하는데 구청장님 양해하십시오. 협의하라는 거죠. 그럼 시에서 결정하는데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봐요. 부산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는 거죠.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한다면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그때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그러니까
도교통부가 결정할 때는 장관급과 협의해요. 그러면은 이게 장관급은 구청장은 아니죠. 산림청장 협의 대상 아니죠. 부산시장도 장관급 아니니까 협의 대상이 아니죠. 국방부, 농림부, 교육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결정이 쉽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이 쉽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 대상이 적으니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되니까 결정이 쉽지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계행정기관이 누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누군지는 아시게 됐죠. 그 정도는 교양이고요. 이것은 시험에 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믿겠습니까? 5.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 정도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걸 따지고 할까봐 따지지 말라고 설명한 거예요. 아셨죠?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거 앞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설명 안 드리면 그냥 필요 없다. 하시면 되고. 그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뒤에 설명하겠지 뭐. 아니면 몰라도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 단순해진다니까. 복잡해야 공부가 됩니까? 단순해야 됩니까? 단순해야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 없이 공부도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단어 나오면 몰라도 되겠지. 아니면 필요하면 제가 설명해 주겠지.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돼요. 편하잖아. 그게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끊임없이 캐션 마크를 붙이면은 그죠? 대학원 가시는 게 낫고. 심의 보겠습니다. 심의. 61페이지 오세요.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6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공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부 장관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 관리 결정하려면 줄 거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에 뭘 두고 있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도지사 줄 거죠. 시도지사가 도시공 관리를 결정하려면 줄 거죠. 시도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를 거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뭐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된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지구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위반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위반을 위해서 3가지 단계, 결정을 위해서 2가지 단계.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지 말고 목차를 일단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모두 몇 단계죠? 5단계.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앞으로 도시공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 변경 결정하거나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거나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5단계를 거쳐서 이 지정과 변경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가 똑같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일단은 자동차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프레임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바퀴를 끼우고, 철판을 붙이고, 토색을 하고, 유리를 끼고, 그죠? 안에 의자를 넣고, 엔진을 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듯이 정책도, 국가 정책도, 자치단체가 결정한 정책도 이렇게 일정한 생산 과정을 통하여 최종 정책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럼 이 과정, 이 흐름을 안다면 나중에 여기에 출제 가능한 것만 살짝 살을 붙여주면은 뼈대가 있으니까 살만 살짝 붙여주면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이제. 지금 우리는 살을 붙이고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개념하고 체계, 뼈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뼈대,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잖아요. 뼈대도 없이 살만 붙이면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였습니다. 네, 63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63페이지. 63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경과 조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별표하십시오. 별표하시고요. 자,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봐주시고요. 일단 제목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교재를 보다 제목을 보는 겁니다. 제목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지금 우리는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은,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한 거예요. 방금 결정한 거예요.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방금 결정했다고요. 몇 단계를 거쳐서 결정했죠? 5단계. 입안할 때 3단계. 결정할 때 2단계. 합하여 5단계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한 거죠. 그러면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되면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30만 제곱미터 녹지가 사라졌는데. 그죠? 그 30만 제곱미터 택지 조성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거기에 집중될 텐데. 이런 개발 과정은 민주행정이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되면 알립니다. 알려주는데, 근데 알리는 방법이 뭐죠? 고시합니다. 고시. 결정되면은 고시에서 합니다. 고시에서 알립니다. 고시가 뭐죠? 알리는 것. 공적으로 알리는 것.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시민 여러분 이런 정책을 이번에 결정했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시라고 가지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 여러분 누구나 지켜보시고 이런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고시입니다. 고시. 사법고시하고 관계없죠? 알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알리느냐면은 이것도 첫날 말씀드렸죠. 중앙정부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엇을 발행합니까? 국토교통부 기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기관지라고 하잖아. 뭐죠? 관보를 발행, 관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국토교통부에서 뭘 발행하죠? 관보. 야, 진짜 공법 시험에 이런저런 거 진짜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같다. 국토교통부 뭘 발행합니까? 관보. 부산대학교는 뭘 발행합니까? 부산대학 신문을 발행하겠죠. 학보. 그죠? 그리고 부산시청에서 뭘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시보라고도 합니다. 시보. 그죠? 시보라고도 하고. 군청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군보. 해운대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구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정도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딱 결정하면은 부산시 공보에 게재하여서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결정고시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지금부터 뭘 공부하냐면은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효과 및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되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제목을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다음 주에 그분을 업어드리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저 광역도시계획부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돼. 이게 체계도예요. 체계도 특강이에요. 이게 이론 공부하면서 체계 다 잡아가잖아. 삐대만 외우는 게 아니고 삐대만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고 내용을 붙여가면서 체계를 다 적어주노.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술술술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 4개를 하다가 끊으면 다시 쓰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끊고 이 제목의 4개를 연결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한 후에